안녕하세요, 은가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패드 키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키보드가 좀 필요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애플 정품 키보드를 살 거냐 아니면 블루투스 키보드를 살 거냐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애플 정품 키보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산 거는 11인치니까 11인치 전용 애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구매하게 됐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영상을 또 만들게 됐어요. 자, 일단은 딱 처음 받는 순간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급지고 부드럽고 마감도 좋고 정품답게 딱 들어맞는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또 장점이라고 하면 깔끔한 마감, 그리고 연결할 때 별도의 배터리나 별도의 연결 설정 필요 없이 그냥 아이패드를 올려놓고 거치만 하게 되면은 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휴대성도 좋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만 들고 다니다가 어디를 가건 어디서든 내가 필요할 때 키보드를 딱 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이게 장점이 끝입니다. 이제부터 단점을 볼 텐데, 이게 샌드위치형 케이스입니다. 키보드와 케이스가 일체형이긴 하나 샌드위치형이기 때문에 앞뒤는 보호가 되지만 여기 테두리 부분은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들고 다니면은 이 테두리에 생기는 생활기스라든지 혹시나 또 생길지 모르는 찍힘,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방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 애플 펜슬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불안하죠. 불편한 것보다 불안합니다. 떨어지거나 분실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따로 필통이나 따로 보관하던지, 이런 점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각도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밖에 각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또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용이 안 돼요. 꼭 이렇게 거치를 해야 되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각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불편하지 않은데 다른 분들은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불편한 게, 이렇게 뒤집어 놓고 썼을 때 뒤에 키보드가 눌릴 수도 있다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키보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마감은 좋은데 이 키보드 마감이 조금 아쉬워요.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덮여 씌워진 게.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사용한 지 한 달 좀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지만, 다른 분,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의 키보드를 보면은 이렇게 먼지나 때가 여기 배겨서 기름때 같은 게, 손때 같은 게 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여기 테두리, 키캡의 테두리 부분에가 까지거나 벗겨져. 그리고 요 끝에도 이 라인도 벗겨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보면은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이게 과연 21만 9천 원의 퀄리티인가 싶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키보드 케이스가 발매가 됐죠. 근데 그런 키보드를 보면은 키보드 외적으로 여기 한 줄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F1부터 F12까지 돼서 별도의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륨 조절, 화면 밝기, 그 다음에 이전 곡, 다음 곡 재생 정지, 그리고 홈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이 애플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딱 번호 라인까지만 있고 그 외의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 기능만 하게 됩니다. 물론 단축키가 있어요. 이 커맨드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단축키 안내가 뜨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에서도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 사용할 수 있는데, 애플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키보드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죠. 다른 회사의 키보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물론 이 테두리도 보호되는 것도 많고 애플 펜슬도 따로 보호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 키보드의 부분에 보면은 백라이트가 돼요.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두운 곳이나 이런 좀 불 꺼놓고 작업했을 때 키보드 백라이트가 들어와서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하지만 이건 안 된다는 게, 차라리 이렇게 키보드 케이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 테두리 보호가 되고 애플 펜슬도 수납이 되는 스마트 커버 기능이 되는 케이스랑 블루투스 키보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만간 이 애플 키보드는 좀 장터로 빠이빠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매했죠. 애플 펜슬 수납과 각도 조절이 되고 스마트 커버가 되는 이런 케이스랑 그 다음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칭찬을 한 로지텍의 K380이라는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이 키 크기를 보면은 이것보다 더 커요. 사이즈를 재보니까 이 풀사이즈 키보드에서 숫자키만 빠진 그런 그만한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키감도 좋고 생각보다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키보드 타이핑을 했을 때 밀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버텨주는 이게 조금 좋았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축 기능 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볼륨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곡 재생 입시 정지 뭐 이렇게 남고 이전 꼭 그리고 뭐 키보드 보이고 그다음에 홈 버튼 그리고 여기 3개 보이는 게 뭐냐면 멀티 페어링 키입니다. 멀티 페어링이 뭐냐? 이 한 개의 키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기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에다가는 핸드폰을 연결해 놓고 2번에다가는 아이패드를 연결해 놓고 3번에다가는 노트북을 연결해 놓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기들을 선택을 해서 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성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또 한번 또 구성을 했습니다. 이 키보드는 이제 안녕해야겠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이.